자, 교재 페이지 1페이지에서 자, 지금 몇 번 하냐면 자, 8번 볼 겁니다. 8번. 자, 8번에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 정리인데 여러분이 포도 과수원, 사과 과수원. 그죠? 그다음에 복숭아 과수원 이렇게 영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 과수원, 사과 과수원, 배 과수원. 근데 여러분이 마늘 과수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양파 과수원도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럼 양파는 뭐라 그래요? 양파 농지 근다 이 말이에요. 마늘 농지. 그죠? 농지라고 그래요. 농지. 그 다음에 방금처럼 우리 원예시설에서 자 거기에 딸기를 주면 이제 우리가 저기 딸기를 봄에 가입했다 해봐. 그러면 그 딸기가 심어져 있는 그 농업용 시설물 있잖아요. 그 농업용 시설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거기를 갖다가 뭐 과수원이라든가 걔를 갖다가 농지랑 하진 않죠. 걔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농업용 시설물을 하나의 하우스라는 용어를 쓰죠. 하우스. 그죠? 하우스. 그죠? 하우스. 그래서 이 과수원이라든가 농지라든가 하우스 얘네들을 가보시면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목적물의 단위야 결론은 얘들은 목적물 단위인데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즉 그러잖아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과 과수원 하나의 덩어리죠. 덩어리. 포도 과수원 그 다음에 마늘 농지 그 다음에 하우스 여기요 원예시설 하우스 그죠? 그래서 봐보시면 영어를 봐보시면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한 덩어리 개념이야. 덩어리 개념 필지 않은 관계없이 과실 또는 가르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의미한다 그 말이 있어. 자, 이 말은 결론 뭐냐면 자 여기요 이름이 얘가 자 사과 가설이라고 해봐요. 사과 그 여기는 사과가요 자 천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3년이에요 수령은. 자 재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자 여러분이 여기 조사서를 가지고 갔어. 근데 이렇게가 필지는요 갔더니 원장상 가보니까 필지는 지적도상 가보니까 3개 필지로 나눠져 있어. 여기는 산 20번지 여기는요 여기는 뭐 그냥 101번지 무슨 리 있잖아요. 자 독립리 101번지 여기도 있잖아요. 독립리 300번지 분명히 지적도상에는 이렇게 필지가 3개야. 그런데 이게 있잖아. 경계는 없어. 가봤더니 경계는 있잖아. 경계는 그냥 다 무너뜨렸어. 경계는 하나도 없어. 지적도는 나눠져 있지만 그냥 있잖아. 통째로 있잖아. 아무런 경계 없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총 얘가 그냥 3000제곱미터라고 해봐요. 이 3000제곱미터에 전체가 뭐가 있다고요? 사과가 천조가 다 그냥 나란히 심어져 있어. 그럼 뭐 얘는 이 필지 구분 없이 어때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심어버렸잖아요. 하나의 덩어리. 이랬을 때 얘는 어쨌든 간에 과수원이야. 그럼 이때 이 과수원은 3개의 과수원을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과수원을 본다고요? 하나의 과수원이. 하나를 보는 거야. 하나로.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라고요? 필지와는 관계없이. 필지와는 관계없이 얘는 3개의 과수원을 보는 게 아니라 뭐로 온다? 하나의 과수원. 일개. 하나의 덩어리, 과수원의 개념은. 그냥 과수원은 한 개의 덩어리 의미야, 덩어리. 토지 덩어리 의미야. 또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가 똑같이 마늘 농지라고 해봐요. 마늘 농지. 역시, 자, 마늘 농지를 갔는데, 필지가 봤더니 필지는 이렇게 3가지 나눠져 있어. 근데 어떤 경계 구분이 없이 있잖아요. 여기 전체 다 마늘이 그냥 통째로 다 심어져 있어. 이런 경우에도 어떤다고요? 이것은 한 개의 뭘로 본다? 농지로 보는 거예요. 한 개의 농지로. 그래서 3개의 농지로 절대 보지 않아요. 즉 어떤 구분 없이 전체가 그냥 다 마늘이 심어져 있고 전체가 다 사과가 심어져 있을 때는 뭘로 본다고요? 하나의 과수원, 하나의 농지로 보더라. 필지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에요. 과수원의 개념이. 그래서 그 용어 봐보시면 자 거기 과수원 가로치고 농지라 하면 한 덩어리 개념, 한 덩어리 필지 개념이 아니에요.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과실, 즉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요. 보험 가액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 자, 여러분이 가장 쉽게 먼저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 그러면 요즘 아파트 화재보험 필수로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화재보험 가입해. 그러면 이 아파트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데, 자, 얘가 만약에 85제곱미터라 해봐봐. 했을 때, 얘 있잖아. 얘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 가격. 시가 있죠. 그럼 이 시가가 만약에 3억이라 해봐봐. 3억. 이 시가가. 근데 얘를 갖다가 있잖아. 내가 3억을 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 그래서 나는 3억을 다 가입을 안 하고, 자, 2억만 나는 보험 가입할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 있잖아. 이 아파트 한 채의 가치가 나왔죠. 얼마나 나왔었어요? 3억. 이 3억이란 돈은 가졌대요. 이 아파트 목적물을 뭘로 환산시킨 거예요? 돈으로 환산시켰잖아요. 즉 피보험 이익을 뭘로 했다? 돈으로, 금전으로 우리는 환산시켰어. 얼마로? 3억으로. 이 가치잖아, 가치. 금전적으로, 금전으로 환산시켰잖아. 이 3억을 갖다가 그러면 결론을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보험 가액이라고 그래, 보험 가액. 가치. 현재 가치. 그리고 나는 이 보험 가액을 갖다가 전부 보험 가입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일부만, 즉 2억만 보험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2억을 갖다가 내가 보험 가입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액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 이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생각을 여러 개를 할 수 있겠죠. 나는 3억을 뭘로? 3억 보험 그대로 가입할 수 있겠죠. 또는 지금처럼 3억짜리를 나는 2억만 보험 가입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계약자는 3억인데 나는 보험 가입을 4억 해버려. 나는 아파트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했을 때 우리는 이 용어를 갖다가 3억을 갖다가 3억 가입한 것은 전부 보험 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전부 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2억, 3억짜리를 갖다가 2억만 보험 가입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부만 보험 가입한 거죠. 일부 보험이야. 근데 3억짜리를 4억 가입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초과보험이야.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초과보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 영어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면 똑같이, 자, 얘는 아파트 화재보험을 내가 이제 예를 든 거지만, 자, 똑같이, 자, 사과야, 사과. 그러니까 사과 과수원이야. 똑같이, 자, 3,000제곱미터인데, 여기가 사과가, 자, 1,000주가 심어져 있어. 자, 역시 얘도 있대요. 이제 내가 사과 보험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했을 때, 야, 이 사과발 과수원이, 이제 사과가 1,000주가 심어져 있는데, 이 1,000주에 해당되는 가치가 얼마일까?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1,000주에 해당되는 가치가 얼마일까? 그걸 뭐라고 한다? 보험 가액이라고. 즉 사과 과수원을 뭘로 환산시킨 거예요? 돈으로, 금전으로 환산시킨 거야.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보험 가액 개념 보험 가액. 그럼 자, 3,000제곱미터에 1,000주 수령이 3년이야. 재배 방식은 밀식 재배야.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 가액이 오케이. 자, 5억이에요. 5억을 우리는 돈을 빼낸 거야.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보험 가액. 그리고 이 5억 이내에서 5억인데 나는 보험을 4억만 가입할래. 이 4억을 뭐라고 한다? 보험 가입 금액. 그러면 이 4억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계약자가, 보험 계약자가 결정했잖아. 그래서 자, 봐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사과의 과수원에서 원래 5억짜리인데 4억만 나는 보험 가입했어.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어째요? 이 사과나무를 전부 전체 피해가 나버렸어. 그랬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얼마 줄까요? 5억 줄까요? 4억 줄까요? 당연히 4억 주겠죠. 그러면 이 보험 가입 금액 4억은 최대 계약자한테 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의 기준이 되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9번에 자, 먼저 10번부터 봐볼까요? 보험 가액부터 봐봐요. 자, 보험 가액이란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그랬잖아요, 방금. 피보험 이익을 뭘로? 돈으로. 방금 사과 1,000주를 우리는 얼마로 평가한 거예요?
5억으로 평가했잖아. 금전으로 평가했어. 그 5억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을까? 보험가액이라고 했어. 그래서 키워드가 그겁니다.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이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용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가액을 쓰시는 겁니다. 피보험 이익을 돈으로 평가했다. 금전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자 최대 손해액. 그랬잖아요. 여기가 방금 우리가 5억짜리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피해 나봤자 5억 이상은 절대 피해 안 나겠지. 5억짜리니까. 최대 손해액은 어차피 5억까지만 피해가 나겠죠. 그렇죠? 저 최대 손해액을 말한다. 가로치고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겠죠. 자, 여기 안에서 아무리 어때요? 피해가 많이 나도 절대로 5억은 못 벗어나겠죠. 계약자가 만약 보험가입을 5억을 해놨어. 그래도 어때요? 그 5억 안에서만 피해가 볼 수 있겠잖아요. 최대는 5억을 절대, 왜냐면 아무리 여기는 가치가 5억짜리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뭐 6억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는 없겠죠. 아무리 피해가 봤어도 5억까지밖에 안 나오겠잖아요.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보험 가입 금액 봐봅니다. 자, 방금 나는 근데 이게 가치는 5억짜리인데 나는 4억만 보험 가입했다고. 자, 그러면 누가 결정한 거예요? 계약자 결정했다. 자,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이란 누구하고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을 했다 이 말이야. 나는 4억만 가입하래. 약정했어.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얼마? 자, 사고가 났다. 즉 5억이 사고가 났어.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자한테 얼마밖에 안 준다고요? 4억밖에 안 돼. 자, 여기서 전선이 났습니다. 근데 전선이 났는데 최대 피해액은 당연히 5억이 나오겠죠. 가치가 5억짜리니까. 그렇지만 계약자한테는 얼마만 준다고요? 4억만 준다. 최대 보험금의 산출. 자, 여기요. 자, 키워드가 최대 보험금은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 이내에서 주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거기서 키워드는 그겁니다.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거. 키워드.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 당연히 4억 보험 가입 금액 이내에서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방금 보험 가액에서는 최대 손해액. 여기서 전체 피해가 났어도 최대 손해액은 얼마가 난다고요? 5억밖에 손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액은 벌써 시험이 3번이나 나온 거예요.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도 보험 가액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엄청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보험 가액은 항상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치. 그 과손의 가치. 또, 자, 하우스. 농업용 시설물을 보험에 가입을 해놨습니다. 근데 하우스가 파손되었어. 그럼 이 하우스의 가치는 얼마야? 그게 뭐라고요?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그 말이다. 이 하우스의 지금 현재 가치 얼마짜리예요?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해서 우리가 임보험은 사람을 갖다가 가치를 매길 수는 없죠. 사람은. 그래서 임보험에서는 우리가 보험 가액을 산출하지 않아요. 당연히 뭐에 대해서만, 이런 물권보험에 대해서만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맞겠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액. 너 지금 얼마짜리니? 자, 소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축재보험에서 소가 폐사했어. 너 지금 얼마짜리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이 산출하세요. 그 용어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소를 지금 현재 보험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가입하려고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보험 가입 당시에 얼마짜리니?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해요?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그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보험 가액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거죠. 보험 가입할 때도 보험 가액은 있을 것이고 사고 당시에도 보험 가액은 있을 거다 이 말. 왜? 그 당시의 가치니까. 그래서 보험 가액에 대한 개념. 그 보험 가액 이내에서 우리는 뭐 한다? 보험 가입을 하더라. 그래서 보험 가액에서 키워드는 방금 그랬습니다.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이 말이 나오면 보험 가액. 그리고 그 밑에 최대 손해액을 말한다는 그것도 역시 보험 가액.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회사와 계약자가 약정했다. 그리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갖다 뭐라고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보시, 이 페이지 가보시면, 그 다음 장에 가보시면, 자, 자기 부담 비율,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 한번 읽어보세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그래서 자기 부담금. 그래서 방금 자동차 보험 사고 했을 때 나의 자기 부담금은 매 그냥 어떤 사고마다 20만 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 해요? 자기 부담금. 근데 자, 비율. 즉 피해가요. 지금 현재 벼예요, 벼. 근데 피해율이 지금 피해율을 가서 여러분 조사를 해봤더니 피해율이 40%야. 근데 이 40% 중에서 20%는 내가 책임질게. 이 20%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자한테는 돈을 몇 프로만 주는 거예요? 20%만 주는 거지. 왜? 20%는 빼고 20%는 내가 책임지니까. 그러면 그 20%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 부담 비율. 내가 책임지는 비율. 뭐에 대해서? 피해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요, 농작물 재보험은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가 있냐면 10%부터 있어. 10%, 15%, 20%, 30%, 40%까지 있어요. 자기 부담 비율. 계속 있잖아요. 40%가. 근데 우리가 10%, 15%는 굉장히 어때요? 조금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 10%, 15%는 아무나 가입 못 해. 그동안에 사고가 굉장히 미미한 사람만 가입할 수가 있어. 일명 우수 계약자들만 10%, 15%는 가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 20부터 40까지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이 다 자기 부담비율이 몇 프로겠어요? 대부분이 다 20%겠죠. 대부분. 예, 10%, 15% 아무나 가입 못하니까. 손해율이 굉장히 미미한 아주 작은 계약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거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 뭐라고 해놨냐면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이 이 말 나왔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 이 말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요 보험금은 구하는 공식이 거의 다 세팅이야. 보험금, 계약자한테 주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내가 사고가 나면 나는 보험 가입 금액 이내에서 내가 방금 내가 보험금을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우리는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내가 보험 가입을 1,000만 원 해놨어요. 근데 피해율이 만약에 40% 났어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자기 부담이 만약 20%야. 20%. 그럼 결론 내가 보험 가입금이 1,000만 원이야. 그리고 피해율이 만약에 40% 났어. 40%. 그럼 결론은 뭐예요? 20% 빼고 내가 20% 먹는 거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나는 보험금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져가는 구조야 이게. 우리가 계약자한테 주는 보험금. 자, 보험 가입을 내가 1,000만 원 해놨어요. 이번에 피해가 40% 났어요. 자기 부담이 20%였어요. 그럼 나는 얼마 가져간다고요? 20%, 200만 원 가져가는 구조라고. 우리가 보험금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이다. 즉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20%, 200만 원 내가 책임지는 구조라고. 그냥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내가 책임지는 거. 그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4번 봐보시면 연단위 복리, 그 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나한테 무슨 이자 줘요? 수신이자 주죠. 돈을 맡겼으니까. 그 다음 내가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를 내가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신하고 대출 이자가 어떤 게 더 비싸요? 대출 이자가 더 비싸죠. 당연히. 내가 돈 은행에서 나한테 정기예금 시키면 돈 조금 주고 내가 돈을 빌리면 더 높잖아요. 당연히 대출 이자가 더 높아.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정기예금을 시켰어. 은행에다가 잡아보시면 자 1년으로 해서 몇 프로? 맨 처음에 자 원금이 100만 원이었어. 그럼 이율이 10%였다고 해봐봐. 있을 수 없는 이율이지만 10%였다고 해봐. 자 10만 원이 붙었어. 그럼 이날 자 1월 1일 날 했어. 그럼 이제 12월 31일 날 내 이자 10만 원이 붙었죠. 그럼 이때는 내 이자가 10만 원까지 붙어가지고 자 원금이 110만 원이 되었어.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연도에 또 내가 이걸 갖다 다시 또 재이치를 해. 이럴 때 계속 있잖아요. 원금에다 이자가 붙었어.
다시 또 원금의 이자가 붙어서 이건 뭐예요? 얘는 복리식으로 막 굴러가는 거지. 복리식으로. 그죠? 복리식. 그래서 여기서 연단위 복리에 대한 개념 이거예요. 봐보면 자, 연단위 복리란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식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단위 복리식이라고 표현한다.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자,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대한 개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에요. 대출 이율, 수신 이율이 아니라 대출 이율이란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서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자, 밑줄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가 뭐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해서 계약자한테 줘라 그 말이에요. 자,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을 며칠 이내에 줘야 된다고요? 7일 이내에 줘야 돼요. 보험금을. 자, 결정하고 나서 7일 이내에 줘야 돼. 그런데 보험회사가 만약에 30일 만에 줬어. 그럼 어째 굉장히 늦게 줬죠. 며칠을 늦게 줬냐면 23일이나 늦게 줬어. 그러면 23일 동안 늦게 주면서 그냥 그 원래 주기로 한 돈만 주면 안 되잖아. 여기다 플러스 이자를 줘야 되겠지, 이자. 그죠? 그 다음에 자, 계약자가요, 보험을 갖다가 중도 해지했어요.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보험 기간인데 이 계약자는 3월 31일 날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했어요. 그럼 나머지 이 잔여 기간에 대해서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환급시켜줘야 되잖아요. 계약자한테. 이 잔여 기간에 대해서 계약자한테 뭘 해줘야 돼요? 보험료 환급시켜줘야 된다고. 보험료. 계약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했을 때. 근데 이 보험료 환급도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이에요. 7일 확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7일 이내에 줘야 되는데 만약에 15일 만에 줬다. 며칠 지연됐냐면 8일이 지연됐어. 늦게 준 거야. 그럼 결론은 이거나 누가 잘못했냐면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잖아. 보험회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줄 때 이 연체된 거에 대해서 이자를 줄 때 은행 수신 이자를 줄 게 아니라 더 높은 이자 줘라. 그 높은 이자가 결론은 무슨 이자다고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 그런데 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할 사유는 두 가지더라.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보험금 지급을 지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료 환급을 지연했어요. 이 두 가지 사유인 경우에는 무슨 이유를 줘라?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자, 사유 두 가지. 보험금을 지연했어요. 보험료 환급을 지연했어요. 그때 적용하는 이율이 보험계약 대출 이율. 시험 한번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보험기간. 방금 그랬죠?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기간을 정했다고. 그럼 이 기간은 내가 뭐예요? 보장을 받는 기간이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험기간이라고 말한다.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기간.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보험기간. 그래서 당연히 보험기간 이내에 사고가 나야지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을 진다 이거죠. 보험기간이 지나고 나서 태풍이 불었다. 책임 안 지겠죠, 당연히. 뭐예요? 보험기간 이내 사고해야 된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보험기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영업일에 대한 개념 읽어보시고 영업일.